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자, 오늘 진짜 인터뷰. 어제 대법원 판결 나왔죠. 잘못한 사람,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청할 수 없다.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혼 전문 최윤아 변호사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조금 송구한데 몇 가지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예, 대법원 맞습니다. 판결은 이미 보도도 됐고 제가 또 짧게 예. 전해드렸고 어제 대법원 판결 보니까 유책주의 7 대 파탄주의 6, 그러니까 7대 6으로 아주 팽팽했어요.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리고 양승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도 잠시 들었는데 이 정도로 판결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판결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외도나 폭행 등의 행위로 가정 내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한테 우리가 이혼 청구권을 줘버리면 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이로 인해 배우자랑 자녀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차 외국처럼 우리도 파탄주의를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아무래도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랑 이런 이혼 청구를 당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사이에서 크게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요. 예. 유책 배우자,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 쉽게 말하면 적반하장. 예. 왜 우리 속담에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좀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7대 6으로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또 그러한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 혼인의 본질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결합체라든가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차피 마음이 떠났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사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의 사랑, 나의 정성과 곳은 온통 딴 데 가 있는데 과거에 혼인 서류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헤어지자. 그런 점에서 유책 배우자들도 이렇게 제기를 하는 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는 하되 예외를 추가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궁금하던데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과거에도 예외 조항이 이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네. 판결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확대한 경우입니다. 예.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한 건데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먼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네. 축출이혼, 즉 쫓겨나는 식의 그런 이혼에 염려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도 경제력이 좋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생활비를 일정하게 계속 지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약속이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유책성이 약화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네. 그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뭐 한 30년 전에 뭐 외도나 폭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혼 청구권을 허용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한번 딱 그런 투닥거림이나 불화가 있었고 그 뒤로는 잘 살았다? 예. 그거는 좀 심하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예. 거죠. 예. 그 외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유책주의가 아니라 그 파탄주의가 꽤 많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결국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사회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 가는 게 어쩔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미리 만들어둬야 할 제도적 장치 또는 뭐 준비되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위자료나 양육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에서 뭐 재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금전적 문제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 전 재산은 분할이 안 되고 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이 되고 유책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더 있는 쪽에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의 보호는 결국 이제 위자료, 뭐 양육비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위자료가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혼인 생활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깨졌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아야 뭐 3,000 이 정도 받는다고 고통이 치유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탄주의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혼은 허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즉 외국처럼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액을 굉장히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도 뭐 생활비를 좀 일정 부분 지급하게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양육비를 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20초 내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눈치 안 봐도 되는 직업이시죠? 변호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사 될 마음 없으시죠? 어제 7대6 판결이 났던 게 유책주의 7로 딱 한 표 이겼던 게 양 대법원장이 그 표를 행사해서 그런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어제 그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였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일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핵심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금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수년 동안 좀 이거를 갖춰 놓은 다음에 파타주의를 서서히 도입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적절했다. 네, 짧은 시간 핵심적 인터뷰 감사합니다. 최유나 감사합니다.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